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항공주 두 번째. 어저께 이제 매도를 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한 20% 튀었네. 예, 오늘 뭐 투자 경고 나와 있고 운봉이 나와 있어서 일단 오늘쯤 이제 고점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진카 우선주가 이제 보면은 내일 이제 오늘 거래 정지가 되고 내일 거래가 풀리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5연상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밸류도 버블 공간에 있고.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주들로 빠르게 돌고 있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조 회장님 이슈가 있었고 또 아시아나 쪽은 이제 뭐 매각 이슈가 있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요런 것들을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담았고 어떻게 운영을 했고 요런 방향성 같은 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신다 그러면 스스로도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요런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2019년도 4월 13일 날 이제 만들었던 부분들이고 중국 소비 대장. 자, 이 항공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또 함께 이제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뭐 단체 관광객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죠. 그래서 사드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보면 뭐 크루즈 여행 이게 풀렸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관광객이 명동에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게임 판호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 뭐 요런 이야기 중국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자 소비주 중국에서 소비하는 종목들 소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들이 몰리고 있고 여기에서 대장은 자 항공주가 될 거다. 우리 회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몰라 6개월 전인가? 언제부터야? 11월 달부터니까 11월이 아니지 이전이지 10월 뭐 작년 그러니까 뭐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 넘어서 전부터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한 근거한 건 뭐냐? 가치다.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전부 다 밸류로 보면은 그렇게 싸지 않은 구간인데 항공, 자 여행에 관련되어 있는 항공 섹터만 싸다. 그래서 요쪽은 무조건 끌고 가고 이게 대장 흐름을 만들어 줄 거다. 중국 소비 섹터에서. 그리고 나서 이슈는 뭐라 그랬어요? 이슈. 자, 뉴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뭐 지금 뭐 매각 이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마케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나온 그런 뉴스가 아니고 다른 뉴스였어도 호재 뉴스가 나왔으면 이걸 포장을 해서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 마케팅은 무조건 진행이 됐을 거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언급했던 거는 이제 배당 이슈 그리고 KCGI 여기에서 이제 계속 그걸 할 거니까 이제 기업을 압박할 거니까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를 받을 거고 주가는 결국 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야 이건 더 싸다. 대한항공보다 우선주가 괴리율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무조건 담으면 먹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점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캐치를 했던 부분들은 밸류였다는 거죠. 중국 소비 섹터 전체를 놓고 밸류 측면에서 캐치를 했을 때 제가 분석을 했을 때 항공 섹터가 가장 싼데 거기다 또 보너스로 악재도 많아. 악재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별표가 2개였는데 이게 별표가 3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항공 관련주들을 싹 포트에 편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 과정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딱 움직이기 전에 그럴 때 이제 담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운이죠. 미리 예측을 하고 주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다. 사서 기다린다. 그러면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움직일 때 판다. 근데 어때? 지금 이제 이슈 막 떨어지고 하고 하면 개미들은 자 우리가 팔 때 사죠.
자,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지는 거죠. 항상 그래서 테마라든가 이런 가치가 발현되는 시점을 미리 전망을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분산해서 자금을 넣어놓고 수익을 기다리면 이런 수익률들이 나에게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나는 바투님이 일단 1등인 것 같고요. 오늘까지 들고 계신 분이 있었으면 그분이 이제 또 수익자랑 게시판에 올려주시겠죠. 그분이 이제 1등이겠지 뭐. 이제 어제 일괄매도 사인이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대한항공 우선주. 자, 판타지아님은 자 100% 수익이 처음 경험하시는 거라 그래요. 자, 이렇게 수익자랑 게시판에 수익 보신 분들이 올려주셨고, 평생투자님, 박성현님, 은빛 소나기님, 렐롱님, 바투님, 호랑이님, 태병성대님, 판타지아님, 산삼님, 원칙과 여유, 저축과 연습, 신나는 바투님, 진스님, 징기스카님 다 축하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70% 수익 구간에서 손실로 돌아섰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나? 야, 그때 더 살걸. 그때 더 살걸. 이때 우리는 이제 일정금이라는 걸 맞춰놓고 추가 매수도 여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제한시켜 놓습니다. 추가 매수 한다 그래갖고 그냥 무한정 사는 게 아니에요. 야, 금액을 딱 종목당 얼마를 살 거다 이걸 정해놓고 마이너스가 나면 당연히 그만큼 손실이 찍히겠죠. 예를 들어 100만원을 샀는데 마이너스 20% 손실이다. 그럼 20만원만 더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100만원만 맞추는 거라고. 추가 매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 가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야 어떤 종목의 비중이 무리하게 안 실리고, 혹시나 있을 뭐 이제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저런 이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리스크들을 제한을 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을.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대한항공 우선주는 여기에서 이제 편입을 했었어요. 요 한진칼 우선주가 이렇게 튀었던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얘도 움직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편입을 했었던 거고, 신규 편입 처음. 그러니까 2018년도 초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었던 것 같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달에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 편입가가 얼마야? 매수 평당이 안 나오네. 아무튼간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한번 17,000원 뭐 2만원 금방까지 켰는데, 자 100% 안 되고 살짝 한 70%에서 90%까지 갔다가 훅 무너져 갖고 다시 손실 구간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멘탈이 힘들어 한다고. 그런데 밸류가 물고 있으면 내가 기대 수익률은 무조건 100% 이상 보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요 구간에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가 우선주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일괄매도를 때렸는데, 일괄매도를 때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야, 투자 경고인데 경고를 먹었어. 야, 너 너무 빨리 올라간다. 그리고 나라에서 경고를 때렸는데 이 새끼가 더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지가 된다는 거죠. 거래 정지가. 하루가 거래 정지가 돼요. 그럼 어때? 사람들이 이제 미쳐있다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 이거 거래 정지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투자 경고가 더 올라가면 또 정지되고, 그러다가 이거 물량이 나오면, 야,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세력이 받아줘야 되는데, 세력은 절대 비쌀 때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싼 구간이 아니에요. 저는 한진칼을 적정 밸류를 4만원, 5만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종목이 항공주주 중에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 대장으로 먼저 치고 나간 거기 때문에, 고평가가 왔기 때문에 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줄줄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매도사인이 나간 겁니다. 오늘 그래서 퍼렇게 음봉이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본주보다 우선주가 비싸면 어때요? 자, 우선주는 의결권도 없고 배당만 많이 주는데 우선주가 본주보다 더 비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주의 매력이 부각이 되겠죠. 자, 우선주는 팔아치워야지. 요런 개념에서 이제 매도 사인을 낸 거고요. 요 종목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또 대한항공 우선주는 아직 적정 밸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진칼 우선주는 이제 이거는 좀 살라면은 모르겠어. 한 2년이나 기다려야 될란가 6개월이나 기다려야 될란가 모르겠고, 대한항공 우선주는 대충 좀 제가 이제 잡아놓고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구간 때까지 오면 이제 다시 편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익 스토리, 대한항공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항공주들이 지금 움직이면 사람들은 보통 볼 때 지금 항공만 보인단 말이야, 항공. 야, 봐, 에어부산도 오늘 보니까 100% 찍었더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에어부산도 100% 찍었고, 아시아나 항공도 내일이면 100% 찍을 것 같고요. 또 한진칼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아직 좀 100%가 왔을라나? 오늘 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 한진칼. 요것도 100%가 왔을 것 같은데, 요 종목들이 이제 보면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얘기를 해보면 다 항공이죠, 항공.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뭐예요? 올라오고 있는 게 뭐예요? 지네요. 자, 이 종목은 언제 사라 그랬을까요? 야, 땅콩 던져갖고 막 땅콩 때문에 난리 났어. 땅콩 이슈. 땅콩 사태. 땅콩 사태 때문에 난리 났을 때, 조연아라는 그 딸내미가 잘못했는데, 지네어가 상처를 받았죠. 이렇게 이유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땐 어때요? 절호의 기회다. 그때 우리가 사모아갖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수익 중이죠. 자, 요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항공 섹터 전체적으로 일단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처음에 한진칼 우선주하고 대한항공 우선주 막 요런 것들 날라가고 한인갈 날라가는데 걔네들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어떡해. 다른 항공사 사자. 요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게 또 어디로 확대가 되고 있냐면 항공에서 자, 중국 소비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에는 화장품, 그리고 미디어, 게임, 그리고 뭐 면세점 등등이 있는데 뭐 등등이 있는데 요 중에 제가 좋다고 보고 있는 거는 미디어하고 게임 쪽이에요. 화장품 쪽에서는 자, 대장만 담자, 대장만. 그리고 나머지들은 밸류가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 그리고 이제 미디어하고 게임 쪽은 기회가 되면 좀 비중을 늘려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 이제 요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공 쪽은 어때요? 밸류 부담이 생기는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어때요? 요쪽은 비중을 늘려야 되겠지. 요런 포지션이 오면 하는 거고, 비중 늘릴 포지션이 안 오면 우리는 게임도 갖고 있고 미디어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자,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요런 게 이제 순환매가 확대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대장 섹터를 가지고 있다. 싸그리 다. 그럼 요런 종목들이 자, 적정 밸류까지 오지 않은 종목들은 어때요? 시간을 더 보내는 거고. 항공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적정 밸류 온 종목들은 어때요? 자, 팔아치우고 다른 쪽으로 자금을 이동을 하면 자, 복리가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기다립니다. 자, 이때 산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 이때 산 사람들은 망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기간이 걸렸을 뿐이야. 자, 6개월, 7개월. 그럼 이때 산 사람들은 어때요? 1개월에서 3개월 걸렸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운이 좋은 거라고. 이때 막 날라갈지 이때 날라갈지 어떻게 아냐고. 이때 날라갔으면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눌려줬으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다른 사람들 더 태워서 가자. 요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딱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요런 건 욕심이에요, 욕심.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놓치는 기회가 더 많아요. 그냥 기회가 보인다 싶으면 담아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익을 줄 때까지. 기업에 특별한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교체를 이제 뭐 매도를 한다든가 뭐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손절의 개념으로 가격이 어디를 이탈하면 팔고 무슨 이평선을 이탈하면 팔고 그딴 짓거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밸류만 물고 있으면 기업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의 이제 업황이라든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익을 줄 때까지. 요런 수익을 줄 때까지 들고 있는 거라고. 자, 한진칼 우선주는 어때요? 여기에서 한번 팔았어. 대한항공은 어때? 여기서 팔지 못하고 그냥 갖고 갔어. 한진칼은 팔았으니까 한진칼 우선주는 다시 살 기회가 준 거고, 얘는 여기서 팔 기회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기다린 거예요, 갖고. 그래서 얘는 2번 먹고, 자, 100% 이상 수익을 2번 먹고, 자, 처음 먹을 때 100% 먹었고, 자, 두 번째 먹을 때 250% 먹었어요. 자, 대한항공은 처음 먹을 때 그냥 170% 먹고 땡이야. 이 수익이 조금 먹은 게 아니잖아요. 1년 정도 기다려서 요 정도 수익 먹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얼마를 먹어. 그러니까 항상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거고, 요런 부분들을 좀 빨리 많이 깨우쳤으면 합니다.
최근에 가입해서 평생투자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입해서 담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가 아니면 최근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요런 수익 내는 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오래 들고 있어서 요런 수익 냈다고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올라가기 직전에 잡아야지. 이런 건 욕심이라는 거죠. 자, 옛날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 자, 바투님 옛날부터 들고 계셨겠죠. 원칙과 요님도 옛날부터 들고 계셨을 거고, 진스님도 그렇고 징기스칸님도 옛날부터 들고 계셨단 말이야. 그러다가 평생투자님이나 요런 분들 다 태워가지고 가는 거라고. 자, 새로 가입하신 분들 막 다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수익 낼 거 같이 내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내가 이 종목을 안 가졌다고 소외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 종목들이 또 나중에 수익을 내줄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원분들 중에도 너무 막 주가가 움직이는데 내 것만 안 움직여, 이렇게 소외가 될 필요도 없고, 지금 움직인다고 항공주들만 막 노려보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을 좀 최대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그릇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은 지금 이제 슬슬 밸류 부담이 생기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지금 신규 편입이 안 나와요. 신규 편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힌트를 하나 드려야죠. 방송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회원분들 아닌 분들한테도 제가 종목 추천은 안 하지만 힌트 정도는 항상 드립니다. 그쵸? 힌트를 어떻게 드릴까요? 자, 모 회사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아니고 아시아나항공이 아니고 한진그룹 쪽이 아니고 금호그룹 쪽이 아니고, 요건 이미 늦었으니까 요게 아닌 거, 그 중에 밸류 매력이 있는 거, 요거 보세요. 요거 찾아보시면 야, 얘네가 후속타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종목이 뭔 종목들인지는 회원분들한테 제가 아까 다 짚어드렸죠. 그런 종목들 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쪽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그거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내일은 이제 에어부산 얘기 한번 해보게요.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